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자, 엔비디아 때문이죠. 자, 엔비디아가 슈퍼갑입니다. 엔비디아가 자, HBM이라는 장비를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이게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입니다. 자, 근데 SK 하이닉스가 슈퍼을이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얘네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야, 너희도 한번 만들어봐. 근데 통과를 못했어요. 퀄 테스트를. 안타깝게도. 들리는 얘기로는 열 현상이 나타났다. 발열 현상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이거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답니다, 여러분. 통과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주가가 올라와요. 그만큼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가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슈퍼갑인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위에 하나 갑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에 뒤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여러분 SK 하이닉스 2014년부터 투자했다 그럽니다. HBM에다가 수율이 무적 80%까지 합니다. 무려 엄청난 수율입니다. 이러고 영업비밀인데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10개 중에 8개가 자 정상적인 제품이고 2개만 불량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수율이면 거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살짝 뒤져 있죠. 근데 일단 퀄 테스트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하게 되면 새로 납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다 한다는 것만으로도 같다는 것만으로도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분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도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끝내지가 않죠. 자,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반드시 HBM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모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장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단점, 현재 문제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보고요. 구도와 배드겠죠?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삼성전자 리포트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담은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잘 알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하죠?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요, 뭐 삼성전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차트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자 홈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내려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그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일하고 여기 딱 보면 제품 보십시오.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그다음에 갤럭시북, 모니터, 프린터, 메모리, 그다음에 뭐 사운드바, 하만, 냉장고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뭐죠,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전이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 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 갤럭시가 들어가겠죠? TV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죠. 근데 반도체 이거를요, 이건희 회장이 정말 황금 분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섹터 세 개가 정확하게 나눠지면서 삼성전자가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좋아지고 한쪽이 살아나면 한쪽이 안 좋고, 셋 다 좀 정말 좋겠죠. 셋 다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죠. 원래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저장이나 기억을 하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복잡한 명령을 내리거나 연산을 수행하거나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단연 세계에서 탑이죠. 자, 취약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좀 늦었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약합니다. 왜? 이거 여기에서 AI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넘버원인데 이쪽이 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스템 반도체가 왜 중요하느냐? 자,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보다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팹리스가 있고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복잡한 거는 설계와 생산을 따로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을 따로 합니다. 두 부분 다 뒤져 있는데 다 특히 팹리스가 약합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메모리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시스템 반도체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팹리스가 약해요. 설계하는 기술. 파운드리도 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TSMC 있죠? 그죠? 대만의 기업입니다. TSMC. 자, 파운드리를 합니다.
특히 어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합니다.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TSMC가 여러분. 삼성전자 500조 넘었죠. TSMC 얼마죠? 여러분 여기 나오죠. 1300조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삼성전자에. 얘네는 가전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시총이 근데 3배나 비쌉니다. 왜? 그만큼 AI 반도체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엄청 벌어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수익률도 높습니다. 마진이 많이 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잘 아시는 엔비디아. 시총 4200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시총보다 큽니다. 증시 시총보다. 웬만한 나라 시총보다 커요. 자, 엔비디아 어떤 기업입니까? 팹리스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삼성전자가 가장 약한 부분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자, 이게 약하다는 게 메모리에 집중을 했었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 팹리스 기업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시총이 4천조가 넘어요. 여러분. 파운드리 엔비디아가 자, TSMC에다 맡깁니다. 여기서 설계를 해서 여기서 넘겨요. 시총이 1300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뭐 거의 8배, 9배고 이거는 자, 5배 정도. 3배에서 4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고 여기 AI가 추가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켜졌습니다. 이게. 여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 그리고 CPU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서 AI가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 뭐 AI 가속기라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죠? HBM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발 늦었어요.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HBM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겁니다. 웨이퍼를 층층이 쌉니다. 이렇게. 이게 12단까지 올라갑니다.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얼마냐면요. 60%가 넘습니다. 이번에 더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30%. 나머지는 자, 마이크론인가 그 외 기업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꽉 잡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자, 이래저래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를 늦게 시작하면서 제대로 투자를 안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다시 말씀드리면 가전과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3등 분할해서 황금 분할을 해놓은 기업입니다. 정말 사업 구조가 완벽해요. 자, 근데 반도체로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넘버원인데 세계 넘버원이죠. 여기에 약합니다. 팹리스도 약하고 파운드리도 약해요. TSMC에 뒤지고 있고 엔비디아 갑이죠. 슈퍼갑. 왜? AI 때문입니다. 시총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더군다나 메모리 쪽에서 AI에 들어가는 HBM에서 하이닉스에 뒤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삼성전자에. 그래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파급 효과는 뭐 때문이었죠? AI 때문입니다. AI가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면서 확장성과 파급력을 가지면서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가전이나 디스플레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반도체 전략을 잘못 짠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증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못 가는 거 이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ARM이라는 영국의 팹리스 기업,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기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인수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손정희 씨가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이거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팹리스 강화해야 됩니다. 파운드리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HBM도 강화해야 됩니다. 퀄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무조건. 하더라만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겠지만 급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문제점 박민수가 짚어봤는데, 자, 이게 삼성전자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엔비디아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니까 팔고 다 여기로 갔습니다. 엔비디아 얼마나 오른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거 시총이 4천조가 넘어요. 글쎄,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저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그렇게 만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빅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삼성전자 이슈 다 아시겠지만, 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 언제쯤 되겠냐? 이게 최대 관건이죠. 자, 그 퀄 테스트 때문에 자, 주가가 정말 급등락을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10년을 준비했어요, 이게. HBM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수율이 80%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도체계 이거 정설인데 이 정도 되면 최상위 그 등급이에요.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율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문제예요. 만들어서 납품할 수는 있는데 불량품이 얼마나 안 나오느냐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를 땡기려면 이것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율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그림 보시면은 여러 단을 쌓잖아요. 그죠? 웨이퍼가 한 장이면은 그냥 이거 폐기하면 됩니다. 이거 12단까지 가거든요. 이거 다 폐기해야 돼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실적에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을 공개하는 건 영업 비밀입니다. 잘 안 합니다, 이게. 근데 이번 하이닉스 공개했잖아요. 80이라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2, 3년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뭐 특별히 기술력이 더 뛰어나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수율이 정말 결정타입니다. 납품하느냐 아니냐 이거보다 제가 보기엔요. 엔비디아가 더 원합니다. 왜? 하이닉스가 슈퍼 갑이 되는 게 싫으니까. 슈퍼 을참. 삼성전자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통과하더라도 퀄 테스트를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율입니다. 80%.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통과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그랬죠? AI형 메모리 반도체 여기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초점이 AI로 맞춰집니다. 이제는. 자, 삼성전자가 근데 잘한 게 하나 있죠. 최근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놀라실 텐데. 자, 온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 온디바이스 AI. AI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이었습니다. 이게 필요 없어진 거죠. 기기에서 바로 보냅니다. 뭐죠, 여러분? 3월인가 나왔죠. 갤럭시 S24입니다. 여기 AI 기능이 장착됐어요. 이게 필요 없어진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되고 빠른 응답 속도, 저전력, 저비용. 이번에 아이폰도 늦게나마 시리에 AI 기능을 추가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기능에다가 AI 기능을 넣어서 새로운 운영체계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 없어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갔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 PC, AI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AI 경쟁에서 밀리면은 반도체도 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는 치고 나갔죠. 자, AI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살아났습니다. 7분기 만에 10조 이상 영업이익, 반도체가 끌었다. 자, 그래도 반도체가 효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죠? 메모리 가격 상승. 왜? 메모리 가격이 왜 상승할까요? HBM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 세계 반도체에서 일단 이거 만듭니다. D램이 만드는 사람이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구조조정이 된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메모리 가격 상승, HBM 기업용 SSD. 자, 승인이 임박했다. HBM 추격. 자, 퀄 테스트 통과하는 게 최상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죠? 제가 수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짚고 계셔야 돼요. 통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 15배 뛰었다. 계속 뭐 좋은 얘기 나오는데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좋아진 건 좋은데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오죠?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늘어났습니다, 많이. 그죠? 12%, 21, 23%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분기보다 2분기도 많이 늘어나고. 지난 분기 때 너무 안 좋았던 것도 있었죠.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는데 역시 AI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권사 자, 실적 대비 저평가 수준. 박민수도 PB점에 12년 있었고 증권사 25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정말 보고서 많이 나오는데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평가?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문제가 뭐라 그랬죠? 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 분명히 중요합니다. 통과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수율이라고 했습니다. 만들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80%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근접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과연 새로 시작한 이 사업이 세 번째 어느 정도까지 자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그 얘기 드릴 텐데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CXL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HBM보다 한 단계 앞선 겁니다. 새로운 신기술이에요. 자, 여기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CXL이 뭐냐면 일종의 컴퓨터 내의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통로를 확장한 거예요. CXL. HBM은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그림을 보시면은 첩첩이 싸서 많은 메모리가 들어가게 합니다. AI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많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데이터. 데이터를 많이 담을 수 있고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담는 건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데 여기다 담아서 그죠? 축적도를 높일 테니까 문제는 뭐죠? 전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많은 물건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얼마나 빨리 배달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CXL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자,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에다 나오는데 자, 이게 핵심입니다. 각 기기 간의 인터페이스를 확장을 시켜놨어요.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오할 수 있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넓혔다는 거죠.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통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기들이 자유롭게 말 그대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고속도로처럼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빨라지겠죠, 점점점. 자,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CXL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기존의 기술은 뭐냐? 5리터가 아닌 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1리터씩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명당 5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CXL은 어떤 거냐면요. 5명이 5리터를 공유하는 겁니다. 같이 쓴다는 얘기죠. 자,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옆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빠르게 가져다 쓴다. 버리는 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CXL의 핵심 기술. 아직은 생태계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넘버원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HBM 시장에서는 2인자로 밀렸지만 그죠? 향후 제가 보기에는 2, 3년 정도는 하이닉스가 왕자를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다음 단계는 CXL입니다. 여기에는 근데 협업이 필요합니다. 인텔, AMD, 자, 구글,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삼성전자가 일단 선두를 치고 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기기들을 만들 수 있고 소통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CXL 기술. 아직 초기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기술력을 선점하고 있다는 거. HBM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쌓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고 열이 많이 나고 지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12단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과연 그렇게 수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CXL이죠. 삼성전자 그냥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일단 실적이 좋아졌죠. 반도체가 견인했습니다. 그죠? D램 가격이 올라간 거는 구조조정 때문이고 AI가 견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HBM 문제가 있죠. 퀄 테스트 아직 통과 못했는데 통과는 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라 했죠? 제가 이겁니다. 수율.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이닉스의 80% 얼마 정도 근접할 수 있느냐. 자, 세 번째. 자, 반도체 시장 전체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죠?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수요가 살아나고 있으면서. 네 번째. 자, CXL. 자, 아직은 생태계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만들어지는 순간 삼성전자가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죠?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되시죠? 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했는데 이 CXL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로 단타 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면요. 엔비디아라든지 자, 그 TSMC 시총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죠. 시총이 엔비디아가 1300 TSMC가 1300조. 그다음에 TSMC가 4000조가 넘습니다. 아니, 엔비디아가 좀 헷갈리는데 자, 정리해 보면요. 엔비디아 자, 시총이 400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TSMC 자, 1조 3천억입니다. 1300조죠. 1300조. 자, 여기도 한 두세 배 정도 차이 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삼성전자
얼마입니까? 500조 좀 넘었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무리 좀 터져 있지만 여기 핵심이 된 게 AI라는 거죠, 여러분. AI에서 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용인에다가 300조짜리 자 시스템 반도체 컴플렉스를 만든다.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될 분이 팹리스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따라잡으려면 언제까지 엔비디아에 숲을 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파운드리 해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이 훨씬 잘 아실 테니까 잘 아시겠죠. 시스템 반도체를 무조건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비디아와 TSMC의 시총 쫓아갈 수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다 어디죠? 미국, 일본, 대만, 영국, 독일. 여기가 선진국입니다. 파이를 키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HBM 퀄 테스트 통과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수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장의 무기는 있죠. CXL입니다.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순간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모두 다 이걸 쓰려고 그러겠죠. HBM 시대는 끝나고 CXL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IT 업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자, 아무튼 삼성전자 최근에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요, 이슈는 대충 설명을 드렸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나름대로 좀 제가 분석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죠. 근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퀄러티 테스트 통과해서 수위를 높이는 거라는 거. 자, CXL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자, 수급 잘 보시면은요, 최근에 기간동 차트야 뭐 정배열이고 좋은데, 자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간 애용인 개인들 순매수 비중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자 이거 보이죠? 개인들 계속 매도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금 사고 있죠. 샀다 팔았다고. 누가 올리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올리고 있어요. 사서. 얘네들 왜 사는 걸까요? 근데 이 외국인들은 누구며? 그 다음에 왜 사고?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땡긴다는 겁니다. 근데 박민수가 제가 1994년에 입사했거든요. 증권회사에. 이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삼성전자는 주가를 누가 쥐고 있다? 외국인입니다. 50%대 지분을 항상 유지를 하는데 외국인이 끌어올려요. 이번에도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왜 사는 거죠, 얘네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실적이 좋아서 이유됩니다. 실적 좋으니까. 하이닉스에 비해서 싸서 그런 것도 있고 HBM 이거 통과할 것 같아 얘네들. 퀄 테스트. 그죠? CXL 때문에 사는 것도 있을까요? 자, 제가 보기엔 이 세 번째도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길게 보는 친구들은 이거 보고 투자할 겁니다. 자, 타겟 프라이스는 얼마가 될까? 한번 볼까요? 주가가 일단 주봉 보시면 자 계속 정배열로 올라가죠. 추세 전혀 깨지 않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매집을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의 요인이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차트는요. 삼성전자가 지우고 보더라도 정말 매집이 잘 된 종목입니다. 일반 종목,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많이 한 종목들도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삼성전자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월봉입니다. 아주 모양이 이쁘죠. 완벽하게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도 전혀 깨지 않으면서 이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봉 볼까요? 완전히 정배열이죠. 차트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차트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수급입니다. 차트에 안 보이는 수급. 과연 누가 땡기고 있으며 사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매도하는 주체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사고 개인하고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994년부터 봤는데 삼성전자 저도 참 좋아했던 주식인데 이게 큰 방향성은요 외국인이 정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중간에 잔파동은 있는데 외국인이 정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분 보더라도 자 보시면은요 수출을 보더라도 50%가 넘었죠. 대단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 50% 갖고 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요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로. 자, 엔비디아 4,000조가 넘었습니다. 더 갈 수도 있겠죠. TSMC 1,300조입니다. 삼성전자 500조입니다.
좀 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리 이게 HBM이 어떻고 AI가 어떻다 그래도 TSMC보다 무려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작다는 거죠. 저가 메리트도 있는 데다가 사는 이유 제가 보기엔요. 저가 메리트가 있고요. 싸다는 거,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실적이고요. 세 번째는 HBM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번째가 CXL입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 사는 거 보면요, 여러분. 박민수가 PB점에 오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얘네들을 저도 외국인 주민 많이 받아봤는데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바닥에 깔아놓죠. 두 번째는 구간을 정합니다. 세 번째는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는 시장가로 사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주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못 가죠. 개인은 어디서 사야 된다? 2단계에서 사야 됩니다, 여러분. 2단계 사면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놓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 친구들 1단계, 2단계 진행 중이란 얘기입니다.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이런 거 자꾸 단타 치시잖아요. 단타 쳐봐 이거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 왜?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PB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먼저 패턴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길게 보시고 투자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고 여러분 조만간 CXL 이슈도 터질 겁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자료냐면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모펀드랑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어요. 어느 단계? 얘네들 사는 패턴이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1단계,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2단계에서 3단계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1단계, 2단계 가다가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얘네들. 개인들 붙은 거 알잖아요. 물량 털어버립니다, 얘네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배너에 보시면요.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 대응 전략 자료 010-3158-8575. 자, 여기로 삼성전자,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삼성 하고 R을 보내서 리포트죠. 삼성전자니까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외국인 산다고 무조건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얘네들 많이 흔듭니다. 물량 한번 털고 가요. 이번에 자 여러분 세력 기법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기업 90% 다 적용되는 기법이에요.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두시면 상당히 대응이 편하실 겁니다. 어떤 외국인 어떤 사모펀드가 들어간지 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며 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냐 관련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자 대응하기 힘들죠.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입장하셔도 돼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인데 자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자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여러분. 인원도 300에서 제가 600으로 늘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잖아요.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고 무료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니까 조심하시고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집주 방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겠죠. 자, 조금만 호흡을 길게 하면 대박 나는 종목이 나가는 방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제가 신호 드렸습니다. 이거 5월 말에 드렸거든요. 5월에 보시면은 자 바닥에서 조금씩 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래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자 제가 그래서 5월달경에 신호를 드렸습니다. 74,000원에 드렸어요. 수급포전 어닝 서프라이즈 반도체 업황 개선 이날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제가 보기엔 단기 바닥이었습니다. 7만 원대 이때쯤이겠죠? 5월달이니까 확실하게 한번 젓고 올라갈 때 드렸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들어간 거죠. 여기서 한번 반등 나왔다가 자 보십시오. 시도하죠. 참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제가 한번 흔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이 저점이 이 저점보다 올라갔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때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냥 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뭐가 있죠, 여러분? 알테오젠, 바이오 종목 대장주죠. 자, 이거 보시면 3월부터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알테오젠 언제 들었냐면요. 자, 2월 20일입니다. 시작은 2월 달이었죠. 3월부터 거래가 늘기 시작했지만 바닥 신호가 나온 건 2월 달입니다. 제가 미리 드렸어요. 2월 20일 날 알테오젠 88,000원 신약 이슈가 발생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3월 달부터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2월 달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죠? 2월 20일 날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때쯤인 것 같은데, 자,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3배 28만 원 정도 됐으니까 수익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종목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이건 전력기기 종목이죠. 북미에서 AI 때문에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3월 초부터 거래가 좀 실리면서 올라오죠. 자,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자,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이것도.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3월 7일 날 드렸어요.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때쯤입니다. 이것도 3배 정도 수익 난 거죠. 자, 이렇게 매집 주방은요, 삼성전자, 알테오젠, LS 일렉트릭. 특징이 뭐죠?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서 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3158에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7월 하반기 대박 종목, 신규 종목 준비 중입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가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많이 알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가 않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대응 전략자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 R 있었죠.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인데 인원 600명 늘렸다 했습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1번 중장기 방 하반기 신규 종목 나갑니다. 자, 그리고 삼성 리포트. 자, 이거 말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반기에 대박날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삼성전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 자, 3원 포드 외국인들 어느 단계라고요? 1단계, 2단계 진행 중입니다. 한번 흔들 겁니다. 3단계 넘어가기 전에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대응 전략 다 짜놨고요. 자, 이번에 세력 기법 있으니까 다른 종목 적용해 보셔도 됩니다. 쉬운 듯하지만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여러분. 물량이 많이 외국인들하고 사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대응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600명으로 이런 확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많으신데,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고 입장하시면 매매 사인 드립니다, 여러분. 자, 무료고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집 주방 인기가 참 많은데요. 알테오젠, LS 일렉트릭, 삼성전자 같은 섹터의 대장주를 발굴해서 상승 초기에 드립니다. 하반기 대박 종목이 준비 중이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사모펀드 사는 패턴이 있다 그랬죠. 1단계, 2단계 진행 중이고 3단계 들어가기 전에 타점 잡을 겁니다. 미리미리 전략자를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CXL이 상용화가 아직 안 됩니다. HBM이 조금 더 갈 텐데, 자, 퀄 테스트 통과할 겁니다, 여러분. 준비는 다 해놨는데 문제는 뭐죠? 한 다음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이닉스의 80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 자, 모든 내용들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